잘했어요. 지금 이제 요 시간에 배워야 될 공식이 사인 법칙이라는 거 배울 거고. 이거는 저기 중학교 때 했던 부분 아니야? 사인 법칙도 다 배웠죠? 네. 사인 법칙이라는 거 배울 거고,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넓이나 사각형 넓이에 관련된 공식이야.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으시고 정리 잘 합시다. 뭐 적을 거 지금 별도로 없으니까 칠판 보시고. 사인 법칙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배운 다음에 도대체 얘가 뭘 하기 위한 내용인지를 잘 보세요. 사인 법칙 결론부터 쓸게. 삼각형 ABC가 있어. 그리고 그거에 외접원이 있어. 반대로 원이 있고 그 안에 삼각형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져 있고 여기에 삼각형이 뭐 모양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리고 이제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이 원이 있다면 크기가 있겠죠? 이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놓을게요. 일단 우리가 약속할 게 있는데 지금 말하는 기본 내용들은 알고 시작하는 걸로. 먼저 배운 거부터.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을 세타라고 하고 요 빗변 길이가 A라면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기 바래요.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A 코사인 세타만큼 된다. 오, 여기 났어. 좋아.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나요? A 사인 세타로 표시되는 거야. 종윤아, 이제 깨야 돼. 야, 녹화해서 보내준 영상 안에 누구 졸고 있다고 깨우는 소리만 들리면 얼마나 선생님이 재미없게 수업을 하면 그럴까? 자, 깨. 그 다음 직각삼각형이 있고 이게 세타야. 그때 요 길이를 내가 A라고 말을 해줬다면 그때 요 길이는 어떻게 표시가 될까? 여기랑 여기랑 무슨 관계죠? 탄젠트 관계죠. 그러니까 A 탄젠트 세타. 이렇게 표시해주는 정도 약속은 이미 알고 있는 걸로. 자, 두 번째 삼각형 ABC가 있다고 할 때 지금 사실은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삼각형의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 꼭지점이 이렇게 세 개 있겠죠. 변도 세 개가 있고 그럼 이 각이 세 개가 있고 변의 길이도 세 개가 있는 거라고. 맞아요. 이때 약속을 하나 할 건데 이 변의 길이를 쓸 때 요 각 A의 맞은편 길이를 보통 내가 이제 A라고 표시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각 B의 맞은편 길이를 B라고 표시할 거야. C의 맞은편 길이를 C로 표시할 거다.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이라는 게 각이 세 개가 있고 변이 세 개가 있는 거야. 이걸 뭐 굳이 말하면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하는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이 6개 중에 일부만 알려줄 테니까 나머지 거 구해봐. 그 목표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이 6개의 각 3개와 변 3개 중에 일부 알려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나머지 변이나 각도 같은 거를 구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한 도구이다. 자, 그때 사인 법칙부터 얘기를 할게요. 사인 법칙은 원이 하나 있고 반지름 R자리야. 그 안에 내접되어 있는 삼각형이 하나 있어. 그러면 요 길이가 A라고 표시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요 길이가 B라고 표시를 할 거고 요 길이를 C라고 표시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때 요런 관계가 있다 하는 거야. 이 꼭지점 A 요 각의 사인 값이죠.
사인 A하고 그 맞은편 길이의 비율이 나 B라는 각의 사인 값하고 맞은편 길이 요 비율이 나 요 C라고 하는 각의 사인 값과 요 맞은편 길이 C 요 비율이 다 똑같다는 거야. 얼마로 똑같으냐? 이 내접원 반지름의 2배, 즉 지름 원의 지름 크기와 같다.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기억하기는 쉬워. 다시 사인 A분의 A라는 길이 비율과 사인 B분의 B라는 길이 비율과 사인 C분의 C라고 하는 비율이 다 똑같다. 얼마로? 외접원의 지름만큼. 자, 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 원래 다 따로따로 해야 되지만 요거하고 요거가 같다는 이 관계를 설명을 할 테니까 나머지 각과 변의 길이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하나만 할게. 원이 하나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R짜리입니다. 그럼 여기 삼각형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우기를 중3 때 요 호 BC에 대한 이게 원주각의 크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그은 이 각도 요 각의 크기는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요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동일한 거라고. 그러니까 요렇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내가 여기 지름이 있으니까 요렇게 그어봤다 이거야. 이게 이제 A'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실 요각 크기도 요각 크기랑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A하고 A' 각도는 똑같은 거 맞죠? 그러면 이게 지름이 되는 순간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아까 삼각형 ABC에서 요 길이를 내가 A라고 보통 표시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 요 노란 직각삼각형을 생각해봐. 그러면 요게 각 A랑 똑같은 각이 A'이야 물론. 그리고 요 길이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2R만큼 되겠지. 그러면 아까 요 얘기처럼 생각을 해봐 이제. 요 삼각형에서 사인 A'은 2R분의 A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A'이나 A나 각도 크기가 똑같으니까 얘가 사인 A가 2R분의 A 이거랑 똑같죠. 그럼 양변에 2R 곱해버리면 A는 2R 사인 A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양변을 사인 A로 나누게 되면 좌변은 사인 A 분의 A가 되고 우변은 이걸로 나눴으니까 2R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사인 A 분의 A 요 비율은 2R만큼 된다. 그럼 돌아가면서 B도 마찬가지로 C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저 내용이 성립한다.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은 이 각도와 그 맞은편 길이가 쌍으로 주어지면 외접원 반지름 길이의 2배, 즉 지름 길이만큼과 같다는 그 내용이야. 그래서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이걸 싹 지우고 이 사인 법칙에 대한 변형들을 내가 정리해 줄 거야. 여기 다 이미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성립한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 성립한다고 했을 때 양변에 요거 보고 사인 A를 곱하면 A라는 길이는 2R 사인 A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B는 양변에 사인 B를 곱했다고 치면 B는 2R 사인 B로 표현이 가능하죠. C는
2R sin C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 혹시나 이 관계식을 보고 요거는 이제 변의 길이를 각도에 대한 표현으로 바꿨을 때 쓸 수 있는 형태인 거야. 요 변의 길이를 각을 이용해서 표시할 때. 반대로 요거 양변을 2R로 나누면 sin A는 2R분의 A, 즉 sin 각도에 대한 정보를 길이로 환산할 때는 그렇게 바꿔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좀 뜯어서 볼게요. 첫 번째 내용, 얘가 비율이 똑같다고 돼 있는데 얘들아 잘 봐봐. 3분의 1이나 6분의 2나 9분의 3이 다 똑같은 비율 맞아요? 그죠? 저걸 내가 이제 대충 쓴 거야.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분자끼리 1대 2대 3 이 길이 비율이나 3대 6대 9 이렇게 쓴 거나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지. B가 일정하다는 얘기를 쓰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거 요만큼을 보고 A 대 B 대 C나 sin A나 sin B, sin C 이 비율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길이의 비를 구하라고 하면 알려준 정보가 각에 대한 정보라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또는 거꾸로 ABC 각도를 알려주면 그 사인 값에 대한 걸로 ABC 길이 비율도 쓸 수 있는 거지. 요 식이 중요한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이 두 번째. 변형식이니까 변형식은 따로 안 써도 아까처럼 sin A는 2R분의 A. 그러니까 써. sin B는 2R분의 B. 고쳐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뭐 요식만 알고 있어도 나중에 너네가 원해서 바꿔 쓸 수 있지만 그냥 알고 있으면 속도가 좀 빨라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sin C는 길이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바꿔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이 요거고 바꿔 쓸 수 있는 변형이나 길이 비율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써줬는데 문제는 뭐냐?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이게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는지 저 뒤에 나오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는지 판단이 좀 애매할 때가 있어. 그래서 팁을 조금 줄게. 이 사인 법칙을 적용할 때 이제 보통 많이 사인 법칙을 써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첫 번째가 지금 여기 보면은 길이가 3개 있고 각이 3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보통 그 중에 3개를 알려줍니다. 뭐든지 좋은데 3개 정도 알려줘. 6개 중에 3개 정도 알려주면 나머지 거 구하기 이건데 그 알려주는 힌트가 각 2개의 변 하나, 그러니까 각을 더 많이 주는 경우죠. 이럴 때는 사인 법칙을 먼저 좀 의심하라. 사인 법칙을 사용할 생각을 먼저 해보면 유리합니다. 또 하나는 변이 2개의 길이, 각 길이 2개랑 각 1개를 주는 경우 중에 요 각이 끼인 각이 아닐 때 그럴 때는 사인 법칙을 먼저 적용할 생각을 해보면 돼. 그러면 변 2개의 각 하나인데 이게 끼인 각이라면 좀 이따 배울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보려고 생각하는 게 문제 이제 시작을 할 때 조금 유리합니다. 팁이니까 이거는 뭐 써 있는 건 없어요 책에. 그러니까 이거는 필기를 이제 해두는 게 좋을 거다 그 얘기죠. 자, 이게 일단 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고 이 부분은 선생님이 캡처를 해서 사진 보내줄 테니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 거예요. 자. 일단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이제 보면서
사인 법칙은 뭐냐면 삼각형 안에 각도 3개랑 변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주어지고 나머지 걸 구하는 그런 문제 중 사인 법칙이라는 건 이 각도와 그 맞은편 길이 사이의 관계가 일정하다는 거야. 근데 이 각의 크기가 아니라 각의 사인 값의 비율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각이 2배가 된다고 사인 값이 2배가 되는 건 아니죠. 사인 30도하고 사인 60도하고 2배 차이 나나?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각의 사인 값과 길이, 맞은편 길이, 이 맞은편 길이 그렇게 대한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이고 이걸로부터 변형된 식이 1번, 2번, 3번 다 가능하니까 필요하면 바꿔 쓸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래서 길이를 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각을 길이로 표현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길이 비율이나 그 각에 대한 사인값 비율이 일정하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코사인 법칙까지 배우고 나면 식도 많고 문제가 다양해질 텐데 그때 사인 법칙을 먼저 좀 써보면 좋겠다라는 힌트는 각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경우는 보통 사인 법칙을 적용해 보는 게 유리합니다. 또 하나는 변이 2개고 각이 하나일 때는 각이 끼인 각이 아닌 구조라면 사인 법칙을 적용해 보는 게 유리하다. 자, 요게 이제 뭐 증명까지 포함해서 성질을 다 정리해 본 거예요. 요거 가지고 풀 수 있는 유형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가 지금 배운 것만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말했던 사실들을 한번 적용해 볼 테니까 참고하십시다. 자, 여기 이제 지워주고요. 요건 되도록 안 지우려고 해볼게. 사인 법칙 문제 하나씩 풀면서 여기까지 지울게. 공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할게. 자, 89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그러면 너네들은 그냥 삼각형 모양 그 길이 같은 거 그 적용해서 하지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삼각형 하나를 그려 이렇게. 그래서 ABC라고 표시해놔. 그리고 여기다가 숫자를 이제 기록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A가 2루트 3이야. 그럼 여기다 적으면 되는 거야. A가 2루트 3이다. 힌트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2야. 그러면 여기다가 2라고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각 B가 30도예요. 자, 이때 각 C의 크기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보면 조건이 길이가 2개 주어지고 그러니까 변이 2개가 주어지고 각이 하나 주어졌는데 이 각이 이 두 변에 끼인 각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럼 사인 법칙 적용해 보는 게 유리하겠다. 특히나 이 각과 맞은편 길이가 이렇게 딱 쌍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으로부터 내가 알 수 있는 건 이 각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인 법칙에 의하면 사인 30도분의 맞은편 길이 2는 사인 A라는 각도의 사인 값분의 맞은편 길이가 2루트 3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서 정리하면 사인 A는 2분의 사인 30도 곱하기 2루트 3이니까 사인 30도 곱하기 2루트 3 이렇게 되어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야. 몇 도 가능하니? 60도 되죠? 근데 60도만 되는 게 아니야. 얼마도 돼? 삼각 방정식 풀었을 때 생각해봐. 사인 60도만 2분의 루트 3이 아니에요. 120도도 2분의 루트 3이죠. 니네가 삼각 방정식 배운 얘기이기도 하고 사인이 2분의 루트 3 나오는 건 여기가 60도이기도 하고 이쪽이 120도이기도 하다고. 자,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코사인은 딱 구별돼요. 코사인은 90도 넘어가면 음수가 생기기 때문에 120도라는 건 양의 값은 없죠. 근데 사인은 1, 4분의 2, 4분의 전부 다 양의 값이니까 가능해. 자, 그렇다면
각 A가 60도라면 이제 각 C는 몇 도가 된다고 볼 수 있어? 30. 네? 90. 90도인 거죠? 각 A가 120도라면 각 C는 30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라고 문제에 각 C는 얘가 이다 라고 써 있을 거야. 아, 그럼 이게 맞는 거구나. 됐어요. 자,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의 세 가지 조건을 주고 다른 알아내고 싶은 걸 알아내는 과정 중에 사인 법칙을 써본 거야. 이해되죠? 자, 좀 문제 응용 문제 한번 해볼게. (898번을) 볼게요. 898번은 반지름 길이가 6인 원이 있어. 거기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여기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건데 둘레 길이가 얼마랍니까? 30.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0 이렇게 돼 있어요. 30. 종윤아 그렇게 할 거야. 이때 사인 A 더하기 그 다음에 사인 B 더하기 사인 C가 얼마냐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알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물어봤단 말이야. 그냥은 알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아까 하는 걸로 봤을 때 각을 길이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사인 A를 2R분의 A라고 생각하고 사인 B가 2R분의 B가 된다는 거, 사인 C가 2R분의 C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문제가 2R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는 거야. 아까 R은 알려줬죠. 그래서 12분의 A, B, C 다 더한 건 30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럼 사인 A 더하기 사인 B 더하기 사인 C가 그냥 2분의 5가 된다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한 가지 노란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저식을 요리 바꿔 써보고 조리 바꿔 써보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목표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길이를 알려줬는데 각을 물어봤어. 그럼 각을 길이로 표시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는 된다는 뜻이죠. 그거만 기억났으면 뭐 계산이 어려운 건 없으니까. 됐죠? 자, 또 다른 문제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901번이요. 이제 어려운 거 다 지나갔다고 그랬어. 공식 잘 기억하고 변형식 써먹는 거에만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면 돼요. 901번 삼각형 ABC에서 5분의 A 더하기 B는 6분의 B 더하기 C는 7분의 C 더하기 A라는 비율이 성립합니다. 이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요걸 원해요. 알려준 정보는 전부 다 길이에 관련된 비율밖에 없고 알아내고 싶은 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인데 우리가 그러면 아까 배운 이 비율이 일정하다는 관계로부터 사인 A, 사인 B, 사인 C의 비율은 결국 A 대 B 대 C의 길이 비율을 구하는 것과 같죠. 요거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뭐 수상에서도 해봤을 거야. 3개 이상의 연비율이 주어지면 K로 놓아라. 3개 이상의 B가 주어지면 한 상수라고 생각하고 K라고 놔라. 그러면 여기로부터 알고 구할 수 있는 게 얘가 얘랑 똑같으니까 양변에 5를 곱해버리면 A 더하기 B가 5K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는 6을 곱해버리면 B 더하기 C는 6K가 돼요. 그 다음 여기는 7을 곱해버리게 되면 C 더하기 A가 7K가 나오죠. 자, 요거는 요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세요. 연립방정식 구조 중에 선배들은 다 배웠던 건데 너네는 요새 빼고 배우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A, B, C가 돌아가면서 써있지.
이런 거 구할 때는 연립방정 형태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좌변 우변을 통째로 더해버립니다. 좌변 우변을 통째로 더하면 A가 2개, B가 2개, C가 2개 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좌변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변은 요거 다 더해서 18K가 되겠지. 따라서 2로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K가 돼요. 여기까지 수는 순간 끝난 거야. 요 식과 얘를 잘 비교해보면 A 더하기 B가 5K야. 그럼 넘어가면 C는 몇 K가 되겠어? 4K가 되겠어. 이렇게 구하는 거야, 통째로. 그 다음 두 번째 식에서 B 더하기 C가 6K니까 A는 3K가 되겠죠. 그 다음에 C 더하기 A가 7K니까 B는 2K가 되겠고. 맞아요? 그러면 A 대 B 대 C는 3K 대 2K 대 4K니까 K는 다 똑같은 비율이라 약분되고 나면 결국은 3 대 2 대 4 요렇게 결론을 쓰는 거예요. 3 대 2 대 4. 그래서 아까 배운 것 중에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A 대 B 대 C랑 같다는 사실을 이용하는데 그때 이런 구조는 K라고 놓고 비율을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건 알아둘 만한 곱하기로 돼 있어도 마찬가지. 통째로 곱하는 거예요. 자, 901번 그렇죠. 자, 이제 하나 더 볼게요. 905번을 보시면 제목이 어떻게 돼 있니?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모양. 자, 수상으로 돌아가.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문제를 니네가 풀어본 적이 수상에서 있어. 물론 지금 안 배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진도상 안 배운 수 있는데 중학교 때 수상 끝까지 배웠다고 하면 삼각형 모양 결정하는 문제 어디서 풀어봤나요? 다항식에서 관계식 주고 변형 같은 거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힌트를 줄게요. 점과 좌표 시작하면 점과 좌표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거기에 삼각형 모양 구하기 문제가 있었다고. 그 두 개 다 핵심이 뭐냐? 어떤 단원이든 괜찮은데 뭐 여기 2학년 때 배워서 상관없고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이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삼각형 세변 길이 사이의 관계를 따지라는 거야. 길이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라는 거야. 찾아봤더니 A랑 B랑 똑같대. 그럼 이제 A랑 B랑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뭐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똑같은 식이 얻어졌다면 각 B가 90도인 뭐 직각삼각형 또는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그런 것처럼 어느 단원이든 관계없는데 이 길이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게 삼각형 모양 말하기 문제야.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활용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아까처럼 이런 것들을 길이로 바꿔 쓰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식을 가지고 길이 사이의 관계를 따질 수가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 결정 문제는 길이 사이의 관계를 따지니까 그 알려준 식 안에 들어있는 각에 관련된 표현은 전부 다 길이로 바꿔 쓰면 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럼 실제로 905번을 아주 쉽게 정리해 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A sin A는 C sin C가 성립한다. 그럼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냐 물었어. 그러면 이 출제 의도가 이 sin A라고 되어 있는 놈도 빨리 길이에 관련된 식으로 쓰라는 거고, sin C도 빨리 길이에 관련된 식 쓰는데 여기 보이죠? 이게 외워놨다면 바로 그냥 기억날 거니까 한번 고쳐볼게요. A 곱하기 얘는 2R분의 A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C 곱하기 sin C가 2R분의 C 이렇게 되니까요. 2R은 약분되면 되고 A제곱은 C제곱 되죠. 그냥 이게 다항식이라면 A는 C 또는 A는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는데 길이야. 양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A는 C인 거죠. 그럼 말을 할 때는
A하고 C의 길이가 같은 2등변 삼각형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게, 이 모양 결정하래? 그럼 길이 관계를 써야 되니까 각에 대한 표현을 전부 다 길이로 바꿔 쓰면 되겠구나. 너무 단순한 아이디어니까 어렵거나 복잡한 거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 정도가 있고, 이제 조금 있다가 코사인 법칙까지 다 배우고 나면 뭐 사인 법칙으로 푸는 거, 코사인 법칙으로 푸는 거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 더 발전되면 먼저 사인 법칙 같은 걸 사용해서 일부를 구해낸 다음에 다시 코사인 법칙을 써서 또 나머지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인 법칙 쉽죠? 좀 이따 아마 유형별로 내가 하나씩 풀 수 있는 시간 줄 거야. 3교시쯤에. 그러니까 잘 들어두시고, 코사인 법칙 지금부터 정리할게. 코사인 법칙 할게요. 역시 필기는 나중에 하시고, 아정을 좀 보고 내가 기억할 것들과 또 여기서도 팁을 하나 줄 테니까 그거까지 나중에 적으세요. 자, 코사인 법칙은 당연히 식 중에 코사인이라는 게 들어있는 식이겠지. 얘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최종 목표는 삼각형에 있는 6개 요소 중에 일부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어떻게 구할 거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공식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써주고 증명을 할게요. 얘는 똑같은 모양이 계속 이렇게 문자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똑같은 모양이 나오니까 그냥 식은 하나로만 생각해도 되는데, A, B, C가 내가 이름 붙이기 나름이니까 굳이 쓰자면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런 관계식이 코사인 법칙이에요. 좀 길고 복잡한 것 같은데 외우긴 어렵지 않은 게, 잘 봐봐. 마치 곱셈 공식 좀 비슷해. A제곱이 딱 나와 있으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까지는 그냥 쓸 수 있겠죠. 거기에 이 각도만 코사인 A가 곱해진 거야. 그럼 한번 구조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얘를 한번 그럼 불러볼 수 있겠어?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다음에 각도는 코사인 B, 그죠? 여기 B.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면 돼. 빨리 와. 예은아, 이게 또 일일이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몰라 왜? 알람 맞잖아 이제 매주 수요일. 그럼 C제곱은 어떻게 될지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까지 쓴 다음에 한숨 빡 한번 쉰 다음 코사인 C,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일단 증명을 한번 같이 합시다. 요게 이제 기억의 핵심식이고, 그 밑으로는 변형식이고 팁 줄 거야. 근데 이제 이 식 자체가 엄마식이니까 만들어 보자고. 어렵지 않으니까 보세요. 삼각형 ABC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약속했듯이 각 A의 맞은편 길이를 A라고 이제 쓸 거고, 각 B의 맞은편 길이는 B라고 쓸 거고, 각 C의 맞은편 길이를 이제 C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제 코사인 법칙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거냐면, 뭐 어디든 좋은데 하나만 잡아서 할게. 이 중에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각 A에서 맞은편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자. 여기 내가 H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 삼각형을 생각해봐. 오른쪽 삼각형에서 여기 각 C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길이를 표시해 보세요. 이쪽은 없어 아예. 요거만 생각해. 그때 요 길이를 표시해 봐.
아까 했던 거. B 코사인 C죠? 보여? 응. 얘 각은 얘고 얘랑 얘 관계가 코사인이니까 여기가 B 코사인 C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니네 좋은 거야. 선배들은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에서 두 개를 따로 배웠는데 너네는 다 생략하고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서 하나만 배우면 돼. 이게 선배들 과정으로 제2 코사인 법칙이에요. 자, 그냥 해. 그러면 다시 요 삼각형에서 요 가게를 C라고 했을 때 요 길이를 표시해봐. 그러면 B 사인 C 이렇게 되겠죠. B 사인 C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제 여기까지 길이를 이제 옮겨놨어. 옮겨놓은 다음에 요 삼각형을 쳐다볼 거야 이제. 지금 이제 요 공식으로 만들어내려고 해. 그러면 요 길이가 어떻게 표시되는지도 써봐. 이 길이 전체가 얼마야? A. 그럼 요 길이는? A에서 B 코사인 C만 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저 파란 직각삼각형에서 요 변 길이가 나와 있고 요 변 길이가 나와 있고 빗변도 있지. 그지? 그럼 세 변의 길이가 다 있으니까 한번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 보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C제곱은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2 없지? 그러면 A제곱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부분이가 B제곱으로 묶이면 코사인 제곱 C 더하기 사인 제곱 C니까 그냥 1 되어서 그냥 B제곱이랑 똑같겠죠 여기가? 네. 결론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 이렇게 해서 생긴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 이렇게 되겠죠. 누군가? 아닌가? 자, 요게 이제 코사인 법칙의 증명. 어렵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되는 식. 자, 그럼 여기서 자주 쓰는 변형식을 아예 한번 써볼 테니까 그거는 외워놓는 게 아주 좋습니다. 변형식을 여기다가 만들어 가지고 요 밑으로 변형식을 옮겨 쓸게요. 첫 번째 식을 갖고 쓰면 나머지는 문자만 바꿔서 쓰면 되니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인데 요걸 어떻게 고치려고 하냐면 코사인 A는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코사인 A는 그럼 나머지가 다 길이죠. 아까 왜 사인도 길이로 바꾸려면 2R분의 A 이렇게 바꿨으니까 코사인도 길이로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쓰라는 얘기지. 그러면 요거 좌변 이항하면 2BC 코사인 A 요게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요게 코사인 A에 대한 그 길이로 표시한 식이 됩니다. 어떻게 기억할지 한번 보세요. A, 코사인 A를 물어보면 밑에가 2BC 그럼 BC가 나왔으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붙고 나머지 요 놈이 빼기 A제곱이 되는 거지. 한번 바꿔 써볼 테니까 한번 요 규칙처럼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코사인 B는 길이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B니까 2AC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2AC에서 AC가 보이면 이거 A제곱 C제곱 먼저 써주고 나머지 하나를 빼기로 문자를 쓰면 된다 이거지. 맞아요. 한 번 더 하자.
코사인 C는 2AB 그죠?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쓴 다음에 빼기 C제곱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죠. 요게 이제 코사인을 길이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거 외워둬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하면 1번 코사인 A는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근데 여러분이 나중 가면 이거 글씨 외우는 것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보는 게 맞아. 코사인 여기 A고 여기 이제 B고 C야. ABC는 막 사실은 실제 문제에서는 ABC라고 써 있지 않으니까 그 AB 자리를 보는 거야 자리. 그럼 이렇게 읽을 거야. 코사인 A는 이거 제곱 그러니까 이 두 변에 대해서 이게 끼인각인 거야. 코사인 A는 이거 제곱 더하기 코사인 A는 이 요거 분의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위치 관계가 그렇게 생각하고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공식은 뭐 나와 있는 거니까 쓸게요. 한 번만 더. 코사인 B는 2A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쓰고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 코사인 C라면 2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쓰고 빼기 C제곱. 그러니까 이제 각이 있으면 끼인 각에 해당되는 그 두 변이 있을 거야. 거기를 먼저 쓰는 거야 항상. 그리고 맞은편 길이를 나중에. 만약에 이 공식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ABC, 여기가 C,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될 텐데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요 길이 제곱은 즉 각 A의 맞은편 길이의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빼기 2 요거 코사인 A 이렇게 읽는 겁니다. 맞은편 길이의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빼기 2 요거 코사인 A 여기 요 공식이야. 위치 관계가 됐죠? 자, 요게 이제 대표적인 변형식인 거고 팁을 하나 준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가 이제 사인 코사인 다 배운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혹시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좀 먼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팁을 간단히 주면 첫 번째는 각도보다 변이 많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코사인이야. 근데 아까도 있긴 하지만 변 두 개하고 각이 한 개 주어지는데 코사인 법칙은 요 각이 아까 저 끼인각 개념일 때 요 끼인각 개념이라면 요 두 개에 대해서 요 각도가 주어지면 맞은편 그러니까 코사인 관계가 맞아요. 그러니까 끼인각 개념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노골적으로 그냥 변의 길이만 세 개 다 줄 때 변 길이 ABC를 다 줄 때 그러면 ABC를 다 주면 이게 구해지는 거죠. ABC를 다 줬어 변 세 개를 그럼 이거 다 아는 값 아니야? 그럼 그걸로 각도를 구할 수 있죠. 코사인 값이 나오니까 그치? 그러니까 변이 세 개 다 주어지는 경우라면 코사인 법칙을 생각을 하라.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코사인 법칙은 그냥 단순한 내용으로 쓴 건데 이 변형식 기억하는 거 원래 공식하고 근데 이 셋 중에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면 돼. 어차피 ABC 돌아가면서 써 있는 거니까 실전 문제에서는 ABC라는 게 구별이 없어 사실. 위치 관계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하나 외우시고 그 다음에 변형식도 하나 외우고 그 다음에 팁을 조금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필기 사항이니까 내가 캡처를 해서 보내주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예제를 좀 풀어볼게요. 우리 예은이가 쉬는 시간 종쳤는데 왜 안 쉬나 그랬는데 아까 종치고 이후에 수업을 좀 하는 바람에 조금만 더 할게.
문제는 유형 5, 6, 7, 8까지가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5부터 한번 해볼게. 908번 길게 안 할게. 중간에 자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그 사각형 ABCD가 있다. 좀 언뜻 보면 삼각형처럼 보이지만 B를 봐봐. 사각형이야. 이렇게 그림이 원이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알려준 힌트가 여기 30도라고 하나 알려줬어요. 그리고 AC의 길이 요 AC 길이가 루트 14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때 AB와 BC의 길이 비율이 AB와 BC 길이 비율이 1대 루트 3이래요. 여기가 그렇게 됐을 때 AB 길이는 얼마입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사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기본 특징 마주보는 각을 합치면 180도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30도 알려준 건 왜 알려준 거야? 여기가 150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 두 번째 단계 AB하고 BC가 1대3 요 길이랑 요 길이가 1대3인데 비율이 1대3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길이를 쓰는 거야. 그럼 어때 쓰죠? 네, 문자 하나 붙여 쓰면 되지. 뭐 X로 써도 되고 K 붙여도 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1대3이니까 여기가 K고 여기가 루트 3K 이런 식으로 놔두면 되죠. 그럼 니네 생각할 때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진 이런 상황이고 맞은편 길이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코사인 법칙을 쓰겠지. 자, 코사인 법칙 그대로 한번 직접 써볼게요. 그냥 칠판 보면서 같이 봐도 돼. 맞은편 길이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의 코사인 끼인각 150도 이렇게 쓰면 된 거죠. 이게 공식에서 쓴 거예요. 그러면 14는 여기까지가 4K 제곱이 되고 자, 여기서 이런 게 빨라면 더 좋겠죠. 코사인 150도 일단 코사인 음수 나올 것 같은데 150도는 180도와 몇 도 차이나? 30도. 그러니까 코사인 30도로 생각하시라고. 코사인 30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긴 한데 90도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루트 3하고 루트 3 곱한 게 3이 되고 요 2분의 하고 2는 약분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3K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7K 제곱이 14니까 K 제곱이 2가 되어서 K는 루트 2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럼 실제 길이는 AB 길이가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BC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BC 길이는 루트 6 이렇게 되겠지? 뭐 구하라 본 건 아니지만 돼요. 자, 한 문제만 더 보실게요. 911번 별표. 매번 느끼지?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 쉬워 보이는 거? 911번 본인이 할 때도 쉬우면 좋은데 911이다 이건 해줘야 돼. 다른 건 몰라도 911은 도와줘야 돼. 왜요? 응? 아이 이거 응급 상황이잖아. 해줘야지. 자, 그림 그릴게. A, B, C 그 다음에 여기 잘랐어. D 여기가 7 여기가 6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 3. 자, 알고 싶은 건 AC 길이. 우와, 힌트가 좀 되나요? 변의 길이만 잔뜩 줬네. 코사인 법칙 써야겠구나.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게 여기에요. 자, 어떻게 구할 건지 지금부터 소개할게. 이건 아주 대표적인 구조라 별표 친 이유를 좀 설명하는 거야.
지금 이 문제에서 x를 구하고 싶으면 지금 사실 이 큰 삼각형으로 보면 이 각비의 맞은편 길이라고. 그러면 이 길이가 7로 알려져 있고 이 길이가 9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요 각만 알면 구할 수 있겠다지. 그죠? 근데 그 요 각에 대한 정보를 ABD라고 하는 조그만 삼각형 세 변 길이가 다 주어져 있는 걸 이용하면 코사인 B를 구할 수 있으니까 결국 X까지 구할 수 있다. 자, 이제 진행해 볼게요. 이제 아까처럼 이거 쓰는 방법이야. 그럼 요걸 변형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세 변 길이가 다 주어졌으니까 세 변 길이가 다 주어졌을 때는 변형식을 한번 여기다가 놓고 그걸 가지고 고쳐도 돼.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식을 하나만 구해놓고 이것만 가지고 대입한 다음에 바꿔 써도 되는데 한 줄 고치는데 시간 걸리는 게 싫으니까 여기서 요 조그만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B를 한번 공식으로 쓴다고 할게. 코사인 B는 얘 각에 대해서 요 끼인 각이 되도록 하는 이 두 변을 보면 돼요. 그러면 코사인 B는 2, 7, 6 분의 7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까지 쓰고 나서 마지막으로 맞은편 길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는 곱하기 안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2 곱하기 7 곱하기 6 분의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고 85 빼기 25 60. 그럼 6이랑 약분이 되죠. 또 2랑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코사인 B는 얼마가 되냐면 7분의 5가 됩니다. 양수 나온 걸로 봐서 각 B는 90도보단 작네요. 자, 그럼 코사인 B가 구해졌어. 따라서 이제 큰 삼각형 ABC로 와서 코사인 법칙 그냥 써보면 되죠. 맞은편 길이의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제 이거 제곱 빼기 2 곱하기 7 곱하기 9의 코사인 B. 근데 코사인 B를 7분의 5라고 이제 구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7이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49하고 81 더하면 얼마? 130 빼기 여기는 얼마가 되죠? 90. 그럼 x제곱이 40. 따라서 x는 2 루트 10이라고 구해지게. 간단하지만 다른 문제의 표준이 되는 문제 그림 형태니까 꼭 알아두시라고. 중요하다고 한 얘기는 그것 때문에 이걸 먼저 구해서 저기로 간다 하는 그 과정을 잘 보세요. 자, 오케이.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